네, 안녕하세요. 펭귄입니다. 오늘은 이제 온갖 원서 읽기 여섯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에피큐러스의 철학에 대해서 다루는 철학사의 한 챕터를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새로 또 다른 뭐 책을 하나 읽어봐야 되는데 지난 시간 강의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뭘 또 읽어야 되나 나름대로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뭐 책이야 뭐 이것저것 많은데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아이고 막 그냥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지금 읽고 있는 책이나 일단 뭐 읽다가 보니까 뭐 또 재밌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라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제가 제일 최근에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한 부분을 같이 읽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뭐냐니까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이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그 제목이 Literature of the Western World 해가지고 서구의 문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 책이 굉장히 두껍죠 보니까 이게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게 두 권짜리 책인데 이거는 그 책 1권입니다. 1권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서양의 그 고전 작품을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야말로 아득한 옛날 시절 그 길가메시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그 길가메시는 그 이제 성서의 바이블의 어떤 원형이 되는 그런 책인데 그 옛날에 이제 저 바빌로니아 문명이라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에 있는 그 점토판에서 발견된 서사시인데 그러니까 뭐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뭐 거의 한 4,000년 전에 4,000년 전의 얘기인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부터 이 책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 길가메시 이야기는 아주 그 유명한 성서에 나오는 그 노아의 홍수라든지 뭐 그런 것의 원형이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부터 해가지고 그 유명한 뭐 호메로스의 뭐 일리아드나 오디세이 이것도 이게 다 그 하여튼 뭐 서양 문명의 뭐 고전이라고 할 만한 그래가지고 이제 20세기에 이르는 시대까지 각 시대별로 고전 작품을 다 수록해 놓은 그런 두 권짜리 책입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이 책은 한 산지가 한 15년 한 17,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 서점에 우연히 들렀다가 이 책 참 좋다. 이거 일단 읽으면 서양 고전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입문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샀어요. 한 권에 45,000원씩. 지금도 저는 책 가격을 다 기억하고 한 권에 45,000원이니까 두 권 해가지고 90,000원이죠. 그 당시 뭐 거의 20년 전에 그 정도 책값이었으니까 굉장히 비싸죠. 최근에 제가 이제 우연히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를 알아보니까 최근에 중고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 책 한 권당 거의 10몇만 원이랍니다. 중고 가격이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많이 비싼 편이죠. 뭐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지금 읽고 있는 책의 그 1권에 제일 최근에 제가 지금 읽은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헵타메론이라는 책입니다. 헵타메론이라는 책인데 그 헵타메론이라는 책이 이 쓴 사람이 보니까 이게 글자가 제가 지금 글자를 키워놓지 않아요. 마그리트 나바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야기책이에요. 그 16세기 제가 지금 르네상스 편을 읽고 있는데 그 16세기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나온 책입니다. 벌써 뭐 한 400년 한 500년 뭐 그 전의 책인데 제목이 이제 헵타메론이라는 근데 가만히 제목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얼핏 그 데카메론이라는 책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는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죠.
보카치오라는 그 이탈리아 사람이 쓴 데카메론 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데카메론이죠.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은 이 데카 하는 게 라틴어로 이제 이 10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열흘 동안 나눈 이야기 책이다. 그 당시에도 그 요즘처럼 이렇게 뭐 전염병이 심해가지고 그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래가지고 공기 좋은 곳으로 이 젊은 남녀들이 한 10명이 공기 좋은 시골에 모여가지고 심심하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뭐 재밌는 이야기나 좀 합시다. 자기들이 아는. 이래가지고 뭐 매일 열흘 동안 둘러앉아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해가지고 뭐 총 100편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그 데카메론이라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은 뭐 바로 이 책에도 지금 나옵니다. 이 책 바로 이 앞에 책에 이 앞부분에 데카메론이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 데카메론 읽어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와 아니 어떻게 600년, 700년 전에 뭐 한 600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쓰여진 책인데 뭐 지금 현대인들이 읽어도 너무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 책이고 그 중세 유럽을 그야말로 억누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야말로 질식하게 만들었던 그런 아주 어둠의 시대 그야말로 그 승려들이 권력을 쥐고 이 뭐 사람들을 막 숨통을 막고 있던 이런 시대에서 이제 막 벗어나서 이제 르네상스라는 인간을 다시 재발견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르네상스라 그러는데 고전을 다시 발견하고 뭐 이런 시대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중세 시대의 온갖 그 성녀들의 비리들이라든지 뭐 하여튼 가진 자들 귀족 계급들의 뭐 아주 그 위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막 가차없이 막 발가벗기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면 뭐 아주 뭐 재밌는 책, 마치 그 우리나라의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이 그 열하일기라는 책에서 그 호질 같은 게 있죠. 그 안에 보면 호질이나 뭐 허생전 같은 그런 이야기에서 아주 그 당시 그 선비들의 아주 위선에 쩔어 있는 겉으로만 도덕군자인 체하고 뭐 속으로는 뭐 뒤에서는 온갖 엄한 짓 다 하고 다 이런 아주 그 가식적인 선비들을 통렬하게 꾸짖는 그런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암 선생의 그 열하일기가 마치 이제 조선의 르네상스를 여는 어떤 그런 어떤 시대의 이야기라면 이 이제 데카메론도 유럽에서 그런 어떤 이제 하나의 그 이제 어떤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뭐 그런 문학 작품이다 볼 수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 책에 보면 아주 뭐 그 굉장히 뭐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뭐 온갖 승려들의 그 엄탕한 이야기들이라든지 뭐 지금 읽어도 낯이 좀 뜨거워지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많고. 그래서 이 작품이 뭐 굉장히 그 당시 유럽을 엄청나게 그 유행을 하게 이 이야기 책이 데카메론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랑스에도 이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제 16세기가 되면 프랑스로 옮겨와가지고 이 프랑스에서도 이제 이 르네상스의 붐이 막 일어나면서 이 데카메론이 아주 유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나바르라는 이 사람도 이 데카메론을 좀 모방한 거예요. 모방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데카메론처럼 1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흘간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데카메론과 똑같은 방식인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쓴 거예요. 썼는데 뭐 무슨 사정이 생겼는가 7일째까지밖에 못 썼어요. 7일. 그러니까 이제 이 7일 동안 이제 매일 10편씩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0편의 이야기가 원래는 100편을 쓰려고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책 제목이 이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이 책이 나왔는데 그래서 7일 동안 쓴 책이다. 이 헵타 하는 게 이제 7을 뜻합니다. 7 라틴어로. 그래서 이제 데카메론이 아니고 헵타메론이라는 그런 제목을 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70편의 이야기 중에 다 읽을 수는 없죠. 이 책도 뭐 다 실은 건 아니고 그 중에 뭐 한 대여섯 편만 실려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의 이야기를 오늘 이제 이번 시간부터 해가지고 좀 읽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 헵타메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제 소개했지만 마그리트 나바르라고 했는데 이름을 들어보니까 좀 여자 이름 같죠. 마그리트, 영어에 이제 마그리타는 마가렛 하는 거 있죠. 그 이름인데 이 작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작가인데 사실은 굉장히 그 왕비입니다. 왕비. 그러니까 이 나바르라고 하는 왕국의 왕비였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바로 자기 남동생, 자기보다 그 2살 어린 남동생이 그 유명한 프랑수아라고, 영어로는 뭐 프란시스라고 하는데 프랑수아라는 그 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왕의 여동생이었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공작하고 원래 처음에 결혼을 했다가 17살 때 처음에 이제 어떤 공작한테 시집을 갔는데 뭐 공작이 나중에 죽고 나서 한 27살 때인가 이제 그 나바르 왕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바르라는 성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 이렇게 마그레트 나바르라고 돼 있는데 근데 이 나바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뭐 귀족이니까 아주 뭐 교육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또 이런 어떤 글 쓰는데 아주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교양도 아주 뭐 풍부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바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인데 뭐 자기 그 오빠가 남동생이 왕이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그 이탈리아로 막 전쟁을 하러 가는데 그래가지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그 카를 오세라 그러는데 오세하고 붙어가지고 잡혀가 포로가 돼요. 임금이 잡혀가 포로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 여동생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협상을 해가지고 인질로 잡혀있던 자기 동생을 이제 다시 또 석방해가지고 뭐 데려오기도 하고 하여튼 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외교적인 활동도 많이 했고 그런 한편으로 이렇게 글도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남긴 작품들이 여러 개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헵타메론입니다. 헵타메론이고 오늘 첫 시간이라 또 소개한다고 조금 썰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분들이 기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이제 이야기를 뭐 읽어도 좀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얘기로 이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읽으려고 하는 얘기는 Story 18,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책에 실려 있는 70편의 이야기 중에 18번째 얘기예요. 10편씩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이제 7일 동안 이야기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둘째 날 이야기 중에 8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특징이 한 사람이 어떤 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각자 자기의 또 의견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에 나왔던 뭐 어떤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뭐 옳으니 그러니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막 토론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그날의 이제 사회자가 자 그러면 이제는 당신이 두 번째 얘기를 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책에도 보면 첫날에 했던 10개 이야기는 상당히 좀 야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중에 한 편을 할까 하다가 이거를 좀 이 영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읽으려니까 제가 또 욕을 들어먹을 것 같아서 궁금하신 분은 뭐 직접 뭐 찾아서 읽어보시고 사실 또 그거보다는 뭐 데카메론이 또 더 재밌으니까 아무래도 또 오리지널이니까 데카메론을 읽어보시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둘째 날 한 이야기 중에 18번째 이야기인데 이 위에를 잠깐 보시면 이제 그 앞에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막 토론을 하다가 이제 여기 보니까 그날 이제 사회를 보고 있는 이 오이실리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think, said 오이실리, turning to 헐칸. 헐칸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몸을 돌려서 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에는 that you are so fond of speaking ill of women. 당신이 여기 be fond of 하면 뭘 좋아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speak ill of 하는 이 표현도 아주 많이 쓰죠. 이건 아주 뭐 악담을 한다, 좀 나쁘게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이제 막 서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 힐칸이라는 사람이 여자에 대해서 아주 막 험담을 많이 한 거예요.
여자가 뭐 말이야, 뭐 여자가 어디서나 나서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던 모양. 그래서 이제 이 내 생각에 당신이 여자를 좀 나쁘게 말하는 거를 아주 당신이 좋아하니까,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제 so that 하는 이런 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아주 뭐뭐 해서 뭐 date야 한다 이런 뜻이죠. 당신은 여자를 아주 나쁘게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You wouldn't have great difficulty. 당신은 큰 어려움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랬어요. 뭐 하는데 in finding something good to say about men. 이랬죠. 즉 여자는 그렇게 나쁘게 말하는 걸 좋아하니까 남자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뭔가 좋은 것을 찾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다. 남자들에 대해서 당신이 그러면 좋은 점을 말하는데 그렇게 여자를 당신이 악담을 하니까 그럼 남자가 어디가 좋은지 뭐가 그렇게 좋은 점이 있는지 뭐 그거 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So will you tell us the next story? 그러니까 당신이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랍니까? 이랬어요. 뭔가 남자의 그럼 뭐가 그래 좋은 점이 있는지. That's easy, he replied. 그야 쉽죠. 그거야 뭐 쉽죠. 이렇게 말하고 not long ago 오래전이 아니니까 이 not long ago 하니까 뭐 얼마 전에 이런 뜻이에요. I was told a tale. 나는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That 이런 얘기를 들었다. That was very much to the credit of a certain gentleman.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be very much to the credit of 사람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하나의 그 수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뒤에 나오는 사람에게 아주 명예롭다 이런 뜻이요. 어떤 사람에게 뭐가 아주 명예가 된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 요건 상당히 좀 이제 격식을 갖춘 말투입니다. Be much to the credit of 사람. 그러니까 어떤 신사에게 아주 명예가 되었던 아주 명예로운 어떤 이야기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다. 들었다. This was a man. 이것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이야기는 어떤 who's야 하는 남자였는데 이 사람이 whose love, long suffering and loyalty. 자, 이 사람의 그 사랑과 그다음 long suffering 아주 오랫동안 고통을 받은 거죠. 즉 오랜 고통과 또 loyalty 어떤 충성심이에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 한 마음으로 충성을 했던 게 아주 praiseworthy,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의 사랑과 고통을 오래 참는 것, 그리고 그 충성심이 아주 칭찬할 만한 해가지고, 자, 이게, 여기도 역시 so that 하는 똑같은 문형이죠. 아까 위하고. 아주 칭찬을 할 만해서, I believe it my duty.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내 의무라고 나는 믿고 있다. 뭐가 내 의무냐면은, to prevent them sinking into oblivion. 자, oblivion 하면 이제 망각이라는 뜻이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것들을 망각 속으로 가라앉히는 것을 막는 거죠. prevent. 이게 prevent는 뭘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행동은 너무나 칭찬할 만한 값어치가 있는 거라서 이거 이야기를 잊어먹기에는 이 망각 속으로 가라앉히기에는 가라앉히면 안 된다. 그거를 막는 것이 내 의무다. 이렇게 자기는 믿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래서 이제 18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시대에는 이제 뭐 이런 어떤 모습을 좀 보기가 힘들죠. 옛날처럼 뭐 이렇게 뭐 모닥불을 사이에 두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죠? 뭐 자기가 아는 재밌는 이야기 뭐 아마 그런 경험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그죠? 재밌는 자기가 아는 이야기하고 뭐 어디 귀신 이야기도 하고 그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제 이런 문화가 점점 이제 사라져가고 뭐 다 스마트폰만 들다 보고 앉아있으니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뭔가 아련한 옛날 추억으로
좀 이렇게 잠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 이런 이야기 맞다.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자랐지 하는 뭐 그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힐칸이라는 사람이 이제 18번째 얘기를 합니다. My story is about a noble lord of excellent family. 제 이야기는 about 이하에 대한 건데 noble lord, 고귀한 영주, lord 하면 뭐 주인 또는 뭐 중세 그 영주 있죠. 영주에 대한 얘기예요. 바로 그 excellent family, 아주 훌륭한 가문이에요. 이때는 뭐 가문이라고 해요. 아주 훌륭한 가문의 고귀한 영주. 그러니까 noble 하는 말 자체가 또 귀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nobleman 하면 이제 귀족인데, 그러니까 뭐 귀족을 말하는 거죠. 예, 그런 귀족, 한 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1번 해가 주를 달아놨어요. 밑에 보면 1번에 주가 여기 있는데 11번에서 20번까지 이야기들은 뭐 둘째 날에 얘기가 된 거다. 아까 제가 설명을 했죠. But do not have a prescribed subject. 뭔가 미리 설명되는 어떤 주제는 없다. 여기는 그냥 마음대로 그냥 어떤 주제 없이 그냥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뭐 매일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그 주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날은 뭐 별 정해준 주제가 없다. He was living. 자, 근데 이 사람은 살고 있었다. 이랬습니다.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 in one of the important towns in the kingdom of France. 자, 프랑스 왕국. 이 당시 프랑스는 이제 왕국이죠. 프랑스 왕국에 있는 중요한 마을들 또는 타운들 중에 한 곳에 살고 있었다. And was studying at the schools there. 그리고 거기에 있는 여러 학교들,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뭐 여러 학교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귀족이니까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His desire, 이 사람의 바람, 욕구는 was to attain 하면 뭘 얻는 겁니다. 이 사람의 욕구는 이 이하를 얻는 것이었죠. 바로 that knowledge, 바로 그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었어요. 어떤 지식이죠? Which is the key to honor and virtue among men of worth. 자, among 사이에서, 즉 man of worth, 그러니까 worth가 이제 가치라는 뜻이니까 가치 있는 사람들. 즉 여기서는 바로 in noble, 즉 귀족들 사이에서 그런 뜻입니다. 뭔가 고귀한 사람들 사이에서, 즉 귀족들 사이에서 명예와 덕이죠, 덕, virtue 하는 덕 또는 덕성 그런 뜻입니다. 이것의 핵심이 되는 어떤 지식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옛날 선비들도 뭐 다 공부라는 것은 다 수신하는 거죠. 자기 몸을 닦는 거고, 그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중세 귀족들한테 아주 중요한 덕목이 명예입니다. 명예, honor. 이 사람들은 명예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또 virtue, 그 중세 귀족에 맞는 덕성, 이런 것들의 어떤 핵심이 되는 지식을 학교에서 이제 얻으려고 했는 거죠. 그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자, at the age of 17 or 18, 한 17인가 18살쯤에 그 정도 나이 때 he was so knowledgeable that, 역시 여기서 so that 이런 구조가 참 많이 나오죠. 벌써 세 번째 나오죠. 아주 이거 해서 that 이해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은 아주 knowledgeable, 이제 지식을 많이 갖추게 됐어요. 자기가 원했던 그런 지식을 아주 많이 갖추어서 one would have thought him a shining example. 이때 원은 그냥 막연하게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누구라도 그 사람을 빛이 나는 본보기, 모범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벌써 이제 이쯤 되니까 이제 아주 많은 지식을 얻어서 누구라도 이제 이 사람을 보면 아주 빛나는 모범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게 would have thought 하는 말은 뭐뭐 했을 것이다. 이런 표현법입니다. 이런 건 이제 사실 이제 뭐 가정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을 것이다. 그리고 fit, 알맞다는 뜻이죠. 뭐예요? To instruct his fellow students. 아주 이제 학식이 많아져서 자기 동료 학생들을 가르치기에 적합하다.
instruct 하면 이제 뭘 가르친단 말이죠. 그 정도로 이 사람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식을 많이 쌓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죠. 보통 처음에 이제 서당에서 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뭐 한 그 쭉 몇 년간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그 높은 교육기관으로 올라가서 그죠. 보통 한 7년 정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하게 되면 이제 소성이라 그래요. 이제 소성, 이제 작게 이루었다. 이제 7년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좀 이룬 게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9년 정도 되면, 9년 정도 공부를 하면 이제 뭔가 자기 스스로의 주견이 딱 생겨가지고 이제 그동안 배운 모든 학식들이 이제 자기한테 종합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게 생기고 하면 그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 그 대성이라고 불렀어요. 대성 학원이라는 학원 이름도 있죠. 이게 이제 이 얘기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얘기라는 책에 보면 소성 대성이 이제 공부를 이 정도 하면 그러니까 10년 정도 이제 가까이 공부하면 뭔가를 이루어야 되죠. 뭐 크게 이루어야 되는데 뭐 보통 사람들은 그게 또 잘 안 되죠.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이 사람은 대성했죠. 이제 뭐 이렇게 자기 동료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도 적합한 그 정도 사람이 됐어요. However, 그러나 he was also to become a pupil. 그런데 이 사람은 또한 pupil이 되고자 했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 pupil 하는 단어는 제가 저번에 단어 공부할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학생. 눈동자는 뜻도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학생이겠죠. 즉 in the school of love. 바로 사랑의 학교에서. 자, 여러분 이게 잘 보면 대문자로 이렇게 써놨는데 하여튼 사랑의 학교에서 또 학생이 되고자 했다. 아, 이제 귀족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honor and virtue, 덕성과 그 명예에 대한 공부는 많이 해가지고 남들을 가르칠 정도가 됐는데 17살, 18살 정도 되면 한참 이제 혈기가 왕성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완전히 그냥 쑥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사랑의 학교에서 학생이 되고자 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볼까요? Now, love is a certain teacher and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그런데 이제 말이죠. 이 love 하는 것은 미묘한 선생이다. subtle 하는 말은 뭔가 미묘한 이런 말. 사랑이라는 것은 참 그죠? 이게 뭐 한마디로 탁 뭔가 안 되죠. 미묘하죠. 그 미묘한 감정이 남녀간에 서로 오가고 그게 뭐 통해야 되고 그 미묘한 느낌을 알아채야 되고 하기 어렵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이 love하고 이렇게 대문자로 써놨어요. 이게 소문자가 아니라 이렇게 대문자로 써놓은 거는 이 영어에서 말이죠. 이렇게 보통 명사인데 사랑이라는 보통 명사를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personification이라 해가지고 의인화라 그럽니다. 의인화. 그러니까 이제 의인화라는 게 있어요. 그 personification 사람처럼 만든 거예요.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그 교감문학 중에 뭐 조친문 같은 거 있죠. 그거는 바늘을 의인화한 거죠. 또는 뭐 죽부인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물을 사람처럼 만드는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이 love 하는 건 신을 말하는 거예요. 신. 바로 그 유명한 여러분들 에로스라는 사랑의 신이 있죠.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이게 이제 에로스는 로마식 이름이고 그리스식으로 하면 이게 이게 그리스식이고 로마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큐피드라고 하죠. 큐피드라는 어느 쪽이 여러분들한테 더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둘 다 익숙한가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그 사랑의 그 신이죠. 그 꼬마죠. 그 비너스라는 여신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에서는 이제 에로스라고 불렀고 이제 로마에서는 그 사랑의 신을 이제 큐피드라고 불렀죠. 그 요놈이 아주 뭐 화살 같은 걸 이렇게 늘 들고 다니죠. 이래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어떤 남녀를 사랑에 빠뜨리고 싶으면 화살을 그죠? 탁 쏘죠. 이렇게 쏘가 그 화살을 맞으면 그 화살을 맞은 두 남녀는 그때부터 그야말로 막 불같은 사랑에 막 빠져들죠. 바로 그 사랑을 맺게 하는 그 사랑의 신이 에로스인데 그걸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love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걸 가리킨다는 걸 이제 문장 속에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계속 사랑은 이렇게 해석하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영어 해석할 때 많아요. 이런 표현법이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뭐 fortune 하면 이제 행운을 말하는데 F자를 대문자로 쓰면 행운의 여신을 가리킵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을 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에로스를 말합니다. 이제 에로스라는 이 시는 아주 미묘한 선생이다.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되죠. 아주 미묘한 선생이에요. 그래가지고 to ensure that 이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ensure 하면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뭘 확실하게 하냐면 his lesson, 즉 자기가 가르치는 그 수업이 lesson 또는 교훈이 would be heard and taken to heart. 즉 그 자기가 가르치는 이런 수업이 그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들리게 되고 들려지고 그리고 또 이 여러분 take to heart 하는 건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건 마음으로 기억하는 암기가 되도록 이렇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he concealed himself. 이 에로스가 말이죠. 자기 자신을 behind 뒤에다가 감추었다. 자기를 숨겼다. 이 말이에요. 바로 어디 갔지? 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네. 그러니까 이 에로스 신이 이제 자기의 가르침이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을 behind 뒤에다가 딱 감추었다 이랬는데 어디 뒤에다가 감추었다는 건지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 바로 behind the fair eyes and face of certain lady. 바로 어떤 숙녀, lady, 아가씨, 숙녀 그런 뜻입니다. 어떤 숙녀의 fair 하면 아름다운 그 뜻이에요. fair 하면 이제 현대영어에서는 뭐 공평한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이게 좀 옛날 책이니까 beautiful, 아름다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눈과 얼굴 뒤로 자기 자신을 숨겼다. 신이니까 신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숙녀의 아름다운 눈과 그 얼굴 뒤로 자기 자신을 숨겼다. 이랬습니다. 뭔가 영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She was the most beautiful lady in all the land. 자, 이 여자는 그 땅에서, 그 모든 땅에서, 그 프랑스 왕국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as chance would have it, 그리고 우연히, chance라는 건 우연이라는 뜻입니다. 우연히 그것을 가지는 것처럼 직역하면 그런 말인데, 즉 우연히 그런 말이에요. 우연히 이 말 전체는 그냥 우연하게도 she was in the town at that time. 그 당시 그때 말이죠. 바로 그 젊은이 아까 그 귀족이 살고 있던 그 타운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하게도. 뭐 때문에 있었냐? For some lawsuit. lawsuit는 어떤 어떤 소송이 있어가지고 그 소송 때문에 우연히 그 당시에 그 젊은이가 있던 곳에 있게 됐어요. But before setting about the conquest of the heart of the noble young lord, love first vanquished the heart of the lady herself by bringing all his many perfections before her eyes.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그 love라는 게 에로스 신을 말한다는 걸 이해를 해야 지금 이런 문장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요 문장까지만 해석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랬습니다. before 하기 전에 이런 말 뭐 하기 전이냐면은 그 고귀한 젊은 영주 바로 그 젊은이 그 귀족 젊은이의 그 마음을 정복하는 일에 착수하기 전에 set하면 어떤 일에 착수하는 겁니다. conquest 하면 이게 이제 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로스가 이 젊은이의 그 마음을 정복하는 일에 착수하려고 하는 거죠. 즉 사랑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 에로스는 먼저 vanquish 하는 건 이제 처부수다, 으깨버리다 이런 뜻인데 바로 그 아가씨 자신의 마음을 먼저 부셔버렸다.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죠. bring 가져옴으로써 그래서 바로
all his manly perfection. 바로 그 남자의, 그 귀족의 아주 그 남자다운 그 완벽한 모습. manly하게 남자다운. 그야말로 남자다운 그 완벽한 모습을 그녀의 눈앞에 가져다 줌으로써 여자가 먼저 마음이 확 뺏기게 그 남자한테 그렇게 에로스가 이제 공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이야기가 처음에 이제 시작됐는데 이 남자가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배우려고 하니까 이제 사랑의 신이 뭔가 이제 개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당시 우연히 거기에 와 있던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의 마음에 불을 지른 거죠. 지금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남자도 아마 또 불을 지르겠죠. 이 에로스가. 과연 그래서 이 두 사람 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상당히 궁금하죠. 어떻게 일이 전개될지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